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.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죠.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어요. 네,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이해와 또 공감을 바라는 걸까요? 좀 쿨하게 살고 싶은데 항상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말을 좀 들어줘. 내 마음에 동의해줘.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이죠. 그게 본능이에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네요? 이상한 거 아니죠. 이상한 거 아닌데 내가 그거를 경험을 적게 하면 그거를 더 점점 많이 원하게 되죠. 결핍감이 있으니까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역시나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결핍감이 네. 또 불편하기 때문에 또 내 쪽으로 탓을 하게 되죠. 사실은 그런 본능이 있다.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편해질 수 있는 조금 더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. 왜 그래도 가장 친밀한 관계, 그러니까 부부 같은 관계도 남편한테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남편하고 나만 아는 게 우리 아이 얘기니까요. 네. 근데 여기서 공감받지 못하면 또 이게 다툼으로 이어지더라고요. 그렇죠. 그게 보통은 부부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네네. 실제로 이제 아이 키우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이 방향은 항상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공감해줘야 되고 이런 의무감으로 꽉 차게 되죠. 네네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 자신은 역시나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어. 네. 아이는 자기만 아니까. 네.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또 옆에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것도 없어.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속에서 이 아쉬움과 뭔가 불만이 쌓여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편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죠. 옆에 네네. 가장 오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육아우울증의 원인이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의 그런 정서적인 지지가 있고 없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인정과 네. 공감.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다. 우선은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걸 서로 해야지. 서로 받으려고 하면은 불만족스럽고 쌓이고 그러다가 다툼으로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럴 때도 좀 대화로 나눠야 되나요? 남편하고? 대화를 나누는 건데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게 대화는 감정이에요. 대화가 무슨 업무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업무는 우리가 문제를 찾아서 문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업무잖아요. 네. 보고하고. 그래서 보통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, 네. 그다음에 뭐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들 결제 받아야 될 때 네, 네.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고하고 이게 필요하대. 어디서 봤어? 그럼 맘카페에서 봤어. 이러면 이제 남편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이 이제 들면서 그다음에 라떼는 중학교 때까지 하나도 안 해도 다 한 번에 하면 된다.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다루지 않고 보고하고 결제받고 누가 맞냐 이런 논리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.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은 부부가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. 그래서 관계를 위한 대화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업무와는 정반대의 프로세스가 필요해요. 논리 이런 거 필요 없고요.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.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해야 돼. 학습지 어디서 봤어? 뭐 맘카페에서 봤어.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?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주면 너무 좋죠.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? 당연히 불안했겠죠. 불안했다고 나는 지금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 시키는 것 같고 이제 또 미래가 쫙 펼쳐지잖아요. 이러다가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어떻게 될까 봐. 네, 맞아요. 이런 감정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. 그러면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감정을 또 감정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팩트로 받을 수가 있어요. 지금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다. 그런 자기의 논리를 계속 펼칠 수도 있고. 네.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 불안한 마음,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랬겠구나. 다들 그런 분위기면 진짜 그랬겠다.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감정이 좀 해결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네. 내 감정을 들어주네.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뭐야?
그래서 뭐가 해결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대화고 이런 거를 평소에 해야 돼요. 아. 그래야지 오히려 대화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인 그런 격차, 생각의 격차나 이런 것들도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다뤄야지만 점점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의 그런 흐름이 조금 더 극과 극으로 치우쳤던 게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죠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? 저희도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에 좀 능숙한데 네. 아내가 오히려 어떤 팩트로 받을 그럴 수도 있구나. 수가 있죠. 네. 네. 아내와 남편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고 네. 저희 부부처럼 이게 남녀의 역할이 약간 반대가 돼서 네. 한 사람은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논리를 추구하는 경우도 맞아요. 많아요. 네. 근데 관계는 논리가 아니다.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다음에 감정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. 물론 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리액션 하면서 그 감정에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사실은 그거 오늘 결정 안 해도 되는데 네.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요. 왜 그런 거예요, 그것도? 이게 아이 키우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습관이 뭔가 항상 결론 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. 업무 처리처럼 결제가 아니에요. 뭐 남자들이 다 뭐 논리적이기만 하고 업무 처리만 할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 것 같지만 이런 마음이 또 이면에 다 있어요. 인정받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. 또 그게 충족됐었을 때 굉장히 이제 의욕이 나고 지금 오늘 저희가 주제 이해받고 공감받기. 공감받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했잖아요. 나한테도 있고 남편한테도 있는 거고. 저희가 지금 남편의 애로 부부관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아이와의 관계 관계에서도. 똑같은 거죠.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었을 때 항상 부모로서 뭘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날까 봐. 근데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천천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충분히 마음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. 아이의 마음이요? 그리고 아이의 마음은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날만 그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 충분히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했었을 때 오늘 못한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감정들이 또 표현될 수도 있고. 저도 아이가 갑자기 되게 지난 일인데 며칠 전 일인데 갑자기 그거 너무 재밌었어 이러니까 그렇죠. 그때는 막 재밌었어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그쵸. 거예요. 갑자기 어느 순간 밥 먹다가 재밌었어 이러니까 또 마음은 풀리는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관계라는 게 우리가 전편에서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앞으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상대방도 역시 그냥 기본적인 본능이 있으니까 그걸 공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. 네, 중요한 건데 역시나 그래도 순서는 내 마음이에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듣다가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부족했었을 때는 조금 듣다가 지쳐요.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듣기만 해야 되냐 속으로 괜히 또 꿍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는 내가 마음. 먼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이해받고 공감받는 느낌 부족하고 거기서 또 속상하고 이래서 힘든 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이면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. 네, 이해와 공감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. 엄마가 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데요.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공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나를 이해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스스로 채워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스스로 나에게 떠먹여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? 다음에는 역시 엄마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육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의심드는 마음. 의심. 네. 의심드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실육아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.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.